네, 수요 세미나 두 번째는 이제 외과 치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근간 치료에서 너무 저수가에 대해서 너무 좀 비판만 하고 푸념만 좀 늘어놓은 것 같아서 죄송스럽긴 한데, 안타깝게도 외과도 비슷한 내용일 것 같아요. 경영에 대한 강의니까 좀 늘어놓더라도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고 이번 기회에 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외과 치료 기본 원리는 발치이죠. 발치의 트렌드라고 하기엔 좀 하지만, 연도별로 우리가 얼마나 좀 청구하고 있나, 시평원 자료를 좀 봤더니 쭉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이제 좀 꺾이는 부분이 있어요. 2020년 코로나 막 터져가지고 좀 어려운 시점에서 이렇게 좀 내려가는, 발치술 구치도 좀 내려가는데, 남발치는 이렇게 꺾이지 않고 쭉 그 그래프대로 유지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코로나도 겪어보셨겠지만 환자 수가 일단 좀 감소하고 그랬죠.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난발치가 줄지 않는 것,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어려울 때까지 버틴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난발치가 되도록 치아를 아끼고 또는 불편해질 때까지 쓰고 난 다음에 이제 병원에 찾아가서 어렵게 이제 발치를 했기 때문에 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수가를 이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수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점수가 발치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앞에가 이제 점수이고 뒤에가 이제 수가입니다. 이거는 의원 가산점을 하지 않은 금액인데, 금액이 참 낮습니다. 막말로 전치, 구치, 5,000원, 8,000원, 난발치는 그래도 좀 낮기는 하네요. 어쨌든 공이 하나 빠진 느낌도, 이런 느낌도 나기도 하고, 어쨌거나 현재 수가가 너무 오르지 않는 근간 치료에 버금가거나 더 심한 그런 수가이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난발치는 그래도 수가도 구치 발치 이것보다는 낫고, 그 다음에 서지컬 버도 청구를 하실 수가 있죠. 매복치와 더불어서 버가를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금액이 정액재료 6,980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긴 한데, 여러분 이제 데놀 구매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서지컬 버도 36,000원, 33,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걸 찾아도 16,2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몇 개 드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난발치를 하다가 버가 부러졌다 그러면 본전은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적어도 이제 3개는 뽑고 나서 부러져야 본전 이상은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주는 걸 감사하긴 한데, 이것도 현실 반영이 좀 돼야 되는데, 이 금액은 또 오르지도 않는 금액이야. 십수년간 이것도 그대로 묶여있는 금액이라, 이런 부분도 좀 올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난발치는 아시다시피,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죠. 치근 만곡, 그리고 치근 비대, 골유착, 3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지 난발치로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상태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서지컬 버 등을 이용해서 치아 분리술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발치가 되겠죠. 유치의 경우에도 치근 분리술을 시행을 했다 그러면 난발치 역시 청구하실 수가 있고 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두 가지 어렵게 생긴 치아가 있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 비슷하게 생겼는데 둘 다 이제 힘들게 뽑았어요. 왼쪽은 무려 30분, 1시간에 걸려서 각종 기구들을 모두 동원해서 어렵게 이제 부러뜨리지 않으려고 막 집중을 해가지고 환자가 뒤에 뒤에 있건 없건 이건 뽑고 끝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 두 번째는 이게 딱 봐도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이렇게 까딱까딱 해보다가 벌을 써야 되겠다 해서 벌을 한쪽을 쳤더니 운 좋게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건드려서 쑥 하고 쉽게 나왔어요. 뭔가 두 개가 이제 같은 치료이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죠. 왼쪽은 치아 분리술을 쓰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일반 발치로 금액은 이렇게 되겠고요. 오른쪽은 치아 분리술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5분이 걸렸어도 18,900원이 수가가 책정이 돼요. 원칙은 이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심평원에서 벌을 썼거나 안 썼거나 알 일은 없긴 하겠지만, 여러분의 노력이나 수식에 상관없이 그런 어떤 법칙은 그렇다.
알고 가야 된다. 그리고 뭐 보도 이렇게 청구를 하실 수가 있죠. 게다가 이제 남발치가 불인정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항상 10위권 이내에 항상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삭감이 당하는 순서 중에 항상 순위권에 들어가는데, 유착, 비대, 만곡, 이 이제 상병명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보통 쓰게 되는데, 자주 실수하시는 게, 치주치를 하다가 그 상병명 그대로 이어서 갑자기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에, 깜빡 잊고 상병명을 못 받고 청구해서 삭감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귀찮죠. 이렇게 되면은 다시 또 재심을 요청을 해야 되고 차트도 복사해서 보내야 되고 하는데, 아무튼 간에 인정 상병명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음으로 매복발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발치인데 매복발치는 이와 같습니다. 이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세를 보면 오히려 또 그 그래프가 올라갔어요. 복잡 매복발치, 완전 매복발치도 이렇게 꺾여서 올라갔어요. 저희 병원도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때 환자가 줄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오는 환자들의 매복발치를 하는 게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안타까운 현실이고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복발치가 금액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되고, 그다음에 신경손상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직 환자가 없었으면 매복발치라도 했었을까, 이런 슬픈 생각도 들고, 어쨌든 간에 이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이 뒤를 또 뭐 봐야 되겠지만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은 뭐 아까의 금액에 비해서는 낮기는 하지만 여러분의 수고에 비해서는 맞지 않은 수가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단순 매복치 28,000원, 5만원, 이제 완전 매복 69,000원 정도 수가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이제 호주 수가를 쓱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쭉 밑에 임플란트도 나와 있는데 호주 수가가 제일 윗줄이 매복발치인 것 같습니다. 매복발치가 362달러는 35만 원 이렇게 이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호주 수가 얘기를 자꾸 이제 비교를 하면 비교는 불행의 시작인데 어쨌거나 이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뭐 미국 수가도 이제 환자분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와서라도 한국에서 치료받는 게 더 싸다.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너무 좀 심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임플란트 가격을 보면 또 어떤 이제 우리 자성의 목소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간에 현실적으로 너무 좀 저수가다. 이거는 이제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은 금액이 정해져 있고 나라에서 하는 대로 따라야 되고, 이걸 바꾸려 그러면 굉장한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굉장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 이제 큰 조직 또는 정부를 설득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자, 현실로 돌아옵시다. 현실로 뽀롱하고 돌아와서, 자, 매복발치는 세 가지가 있죠. 단순 매복, 복잡 매복, 완전 매복 세 가지가 있고, 복잡 매복은 치아의 분할수를 실시한 경우, 그리고 완전 매복은 치관의 3분의 2 이상이 매복될 경우, 치아가 아닙니다. 치관의 3분의 2 이상이 치조골 내에 매복되어 있을 경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진 하나 보시면 이렇게 이제 수직 매복이 있어요. 뼈로 이렇게 덮여 있고, 네, 뭐 치은으로도 좀 덮여 있겠죠. 이걸 발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제 골절제를 시행하는 경우에 이렇게 해서 잘 뽑히면 뽑을 수도 있겠고, 또는 이제 치아를 분리해서 이렇게 뽑을 수도 있겠고, 골절제를 시행하면은 단순 매복 발치가 청구가 될 수 있고, 치아를 절제하면은 복잡 매복이 됩니다. 뭐 술식에 따라서 이렇게 뭐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는 하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원칙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사진은 뭐 딱 봐도 완전 매복이죠. 완전 치관의 대부분이 묻혀 있는 완전 매복. 그 다음에 좀 복잡한 경우도 있어요. 완전 매복으로 봐야 될지, 복잡 매복으로 봐야 될지. 언뜻 보면은 이제 많이 묻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치은의 치조골의 라인에 따라서 또 달리 볼 방향도 있죠. 뭐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치관의 3분의 2 이상이 치조골 내에 매복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곡선을 따라서 그려보면 또 3분의 2 이하가 된다. 금액이 달라지죠. 중요한 건. 물론 큰 금액 차이는 아닙니다만,
여러분 이제 방사선 사진 내에서 이렇게 그리는 것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 게다가 방사선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삭감이나 조정을 당하실 수가 있어요. 외복 발치를 청구했다가 방사선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난발치로, 난발치에서 방사선이 없는 경우에는 여러분 수가가 단순 발치로 쭉쭉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사선을 찍어야 되겠죠. 아니면 이제 파노라마가 뭐 두세 달 전에 찍은 게 있다 그러면 뭐 대부분은 그거를 참조해서 뽑으시겠지만 그런 경우에 초진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두면은 삭감이 되니까 재진으로 바꾸시고 두세 달 전에 찍었던 엑스를 참조해서 뽑았으면 해야지 더 큰 금액이 조정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요거는 자동이 아닌 경우도 많죠. 프로그램상에 본인이 보시고 항상 이제 뽑을 때는 엑스레이가 그날 찍은 게 없는지 보시고 예전 거를 참고해야 되겠다 해서 재진으로 바꿔주시고 또는 이제 그런 직원들을 교육하거나 이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청구는 이제 CT는 근관치료랑 다르게 매복 발치할 때 좀 후하게 주는 편이긴 하죠. CT에 이제 기계 비용이 많이 좀 저렴해지고 보급이 좀 늘어나면서 청구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매복치 관련된 것만 따로 떼서 봐도 2019년, 20년 뭐 거의 매해 좀 올라가는 수준이긴 합니다. 이것도 전전주에 뭐 잘 보셨겠지만 완전 매복치 같은 경우에 CT를 인정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3대 구치 같은 경우에도 하치조관 또는 상악동하고 겹쳐 보였을 때 위험도가 높다고 평가해서 여러분은 CT를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역만으로 보통 인정을 해주는 편이고요. 내역에서 잘 써야 된다고 합니다. 겹침 말고 인접, 근접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이제 고시 내용된 그대로 겹쳐 보여서 청구를 하겠다 그러면 뭐 요새 같으면 아주 뭐 큰 이의 없이 청구를 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조골 성형 수술이 최근에 좀 바뀐 내용이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발치를 하고 덴처로 넘어갈 때 간간히 이제 쓰거나 좀 필요할 때 이렇게 치조골 성형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그래서 이제 발치와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주된 수술 100%, 그 다음에 제2 수술은 50% 이렇게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가가 단순 발치와 난발치 사이에 치조골 성형 수술의 금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단순 발치하고 동시에 치조골 성형 수술하면 주가 치조골 성형 수술이 되겠고 난발치를 하게 되면 난발치가 주가 되겠죠. 그래서 그 금액이 이렇게 돼 있고 뭐 이것도 대부분 뭐 요새 프로그램들이 이거를 뭐가 주부를 나눠주는 것으로 발전이 된 것 같아요. 버도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거로 고름기 절제술이 있죠. 고름기 절제술은 두 가지가 있죠. 위치에 따라서 뭐 금액이 약간 다르긴 한데 이렇게 이제 금액이 두 가지가 있고요. 특이하게도 고름기 절제술에 사용하는 서지컬 버나 소 절삭 기구류는 금액이 많이 올라갑니다. 치조골 성형 수술하고 다르게 금액이 무려 39,980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심지어 저기보다도 높죠. 여러분이 하는 술식보다도 재료대가 더 높아요. 그래서 재료대를 만약에 청구를 안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반만 진료하게 되는 거예요. 고름기 절제술이 뭐 많이 진료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가끔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때 법값들 같은 거 빠지는 거 없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강외과 술식에서 뭐 봉합사가 대부분 청구가 안 되는 게 많죠. 그 중에서도 아까 두 개 봤던 치조골 성형 수술, 고름기 절제술은 또 봉합사도 청구가 되고 더불어서 보도 산정 가능한 특이한 두 개의 항목이기 때문에 뭐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빠짐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조골 성형 수술하고 발치는 아까 이제 주부로 나뉘게 되는데 매복 발치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매복 발치술이 여러분 이제 치조골을 제거를 하는 그런 술식이잖아요. 그래서 매복 발치술하고 동시에 시행한 치조골 성형 수술은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그래서 1년의 과정이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임플란트 제거술 단순 복잡 두 가지가 있죠. 임플란트 제거술 복잡도 마찬가지로 치조골을 제거를 하고 이렇게 이제 꺼낸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매복반 치술과 마찬가지로 치조골 성형 수술을 동시에 시행하면은 현재 이제 청구람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차트입니다. 다빈도 상병 질환을 비용 기준으로 이렇게 쭉 나눠본 치과의 기준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제일 많이 청구되는 게 치은염 치주 질환이죠. 아마 스케일링하고 RP 큐렛 이런 게 이제 섞여 있어서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가장 많이 하는 치료이기도 하고 금액적으로 볼 때도 대략 한 1조 원으로 제일 많이 치과에서 청구를 하는 질환입니다. 그 다음으로가 임플란트입니다. 위에 이제 K081의 상병명이 요거인데 그 다음이 이제 많이 올라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근관 치료, 우식, 매복지, 매볼치가 이렇게 나머지는 뭐 이렇게 작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이 금액이 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노력하는 거, 고생하는 거, 그에 대한 마땅한 이제 보상이 과연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 그래프들은 뭐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많은 사람이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어필도 하고 있고 어찌됐건 간에 이 금액으로 묵묵하게 제자리를 지키시면서 전 국민의 치과의 구강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박수를 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